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겨울의 두 번째 절기 소설이 지나고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면서 손과 발에 냉기를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바로 수족 냉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추워도 손발이 얼음장같이 차갑고 상대와 악수를 하는 경우에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홍수 원장과 함께 수족 냉증의 증상부터 예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수족 냉증이 단순하게 손발이 차가워지면 나타나는 병이 좀 궁금하고요.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족냉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온도에서 손발이 차갑거나 시리다고 느끼는 증상입니다. 손발이 추위에 노출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손발이 저리고 통증,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5분 이상 지속되면 수족냉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족냉증의 가장 많은 원인은 레이노병인데요. 인구의 약 5에서 10% 정도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레이노병은 증상만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손가락이 추위에 민감하고 추위에 노출될 때 손가락 색깔이 흰색이나 푸른색으로 변한다면 레이노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내지 6도 정도의 냉수에 2분 정도 손이나 발을 담근 후에 색변을 보고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 혈관이 차가운 온도에 노출되었을 때 심한 혈관 수축이 발생합니다. 피가 안 통해서 피부색이 하얗게 변하는데요. 손가락의 경우는 첫 마디, 둘째 마디에서 뚜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산소 공급이 더 줄어들게 되면 파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차고 시린 증상도 나타납니다. 보통 20분 정도 경과를 보이는데요.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면 혈관이 확장돼서 피가 돌아와서 빨간색으로 변하고 이때 심한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이라든가 발가락 끝에 흰색 또는 파란색의 비정상 부위와 정상 부위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 나타나는데요. 이 부위는 따갑고 저릴 수가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차가운 물에 손발을 담그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추운 겨울이면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이 수족 냉증의 원인 질환으로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것이 레이노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이노병은 1862년에 프랑스 의사 모리스 레이노가 추위에 노출되거나 감정이 격해진 사람에게서 손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성을 따서 붙인 질환입니다. 레이노병은 혈관이 냉기에 아주 예민해져 있어서 피부에 있는 작은 모세혈관이 수축되어 말단까지 혈류 공급이 제한되는 병입니다. 손과 발은 이러한 병이 잘 생기는 곳이지만 코나 귀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레이노병은 대부분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1차성 레이노병을 말합니다. 원인이 되는 질환을 동반하면 2차성 레이노 증후로 구분됩니다. 보통 양쪽 손발이 함께 아프지만 만약 한쪽 손발이라든가 또는 손가락 한두 개에서만 나타나거나 40세 이후에 처음 증상이 생기거나 발진이라든가 관절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2차성 레이노 증후군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원인이 되는 질환을 찾아야 합니다. 레이노 증후군은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경피증 같은 결핍적 질환 환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의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굴착기라든가 벌목기 기사에서 종종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흡연자들한테 많다고 합니다. 네, 이 수족 냉증이 특히 중년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은 레이노 증후군의 연령별 진료인원 점유율은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54.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40에서 50대 중년층이 36.6%, 또 20에서 30대 청년층이 7.8%, 유아 및 청소년이 1.5%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레이노 증후군의 성별 진료 인원 점유율은 여성이 59.3%로 40.7%인 남성보다 약 18.6% 높게 나타나는데요. 수족 냉증은 출산을 마친 여성이나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에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수족 냉증이 중년 여성에서 더 많이 발병하는 이유로서는 초경이라든가 임신, 출산, 폐경을 경험하는 여성의 호르몬 변화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성보다 스트레스에 예민한 것도 그 원인입니다. 일반적으로 혈관 질환은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지만 레이노병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르몬이라든가 유전적 영향을 받고요. 또한 설거지 등의 가사노동 등으로 인해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은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네, 레이노병 이외에도 수족 냉증의 원인 질환이나 또는 증상이 심해질 경우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감별 질환이 필요한데요. 특히 경피증이라든가 루푸스 등의 류마티스성 질환, 동맥 폐쇄 질환, 손목 터널 증후군,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 약물 부작용, 추간판 탈출증, 말초신경염 등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간별로 해서 기본적인 혈액 검사뿐만 아니라 갑상선 기능 검사, 신경전도, 근전도 등의 특수 검사와 함께 의심되는 질병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게 수족냉증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그 치료를 위해서는 보온이 제일 중요한데요. 추위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세수나 설거지를 할 때 따뜻한 물을 사용해야 되고요. 겨울 한파에는 모자라든가 귀마개, 목도리, 장갑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보온만으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서 혈관 확장제나 혈류 개선제를 복용해야 됩니다. 니페디핀 같은 칼슘 차단제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혈압이 너무 떨어진다면 어지럼증이 올 수 있고 머리 혈관이 확장되면 두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콧물 감기약 같은 교감신경 흥분제나 피임약, 편두통약, 혈압약 등은 손발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이오 피드백 치료가 도움이 되는데요. 바이오 피드백 치료라는 것은 센서를 손가락 끝에 부착 후에 체온 변화를 모니터함으로써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서 혈관을 이완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족냉증 자체는 합병증을 가져오진 않습니다. 2차적으로 다른 질병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 해당 질병에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차성 레이노병은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해서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를 안 하고 심해지면 피부 궤양이나 괴사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1차성 레이노병을 가진 환자를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38%는 그대로였고 36%는 더 좋아졌으며 16%는 더 나빠졌고 10%에서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갱년기 심해지고 또 지나면 조금씩 나아진다고 합니다. 2차성 레이너 증후군과 관련된 예후는 원인 질환 예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수족냉증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이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인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예방이거든요. 이 예방에 대한 어떤 생활 수칙이라든지 그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손발뿐 아니라서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두껍고 꽉 조이는 옷 한 벌보다는 느슨한 옷을 여러 벌 입는 것이 낫습니다. 겨울철에 외출할 때는 모자라든가 귀마개, 목도리, 양말, 부츠, 장갑 등을 모두 사용해야 됩니다. 장갑을 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분의 장갑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길거리를 걸을 때 그늘진 곳을 피해서 걷도록 하고 집은 언제나 따뜻하게 보온이 되어야 됩니다. 세수라든가 설거지를 할 때는 찬물을 사용하지 말고 단연이 되는 컵을 사용합니다.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하고 손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됩니다.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낼 때는 장갑을 사용합니다. 빨래라든가 설거지를 할 때 차가운 물에 손이 닿지 않도록 세탁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타기 전에는 미리 예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회피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면 도움이 됩니다. 담배의 니코틴 성분이 혈관을 수축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은 금기이고 간접 흡연도 피해야 됩니다. 진동기구는 필요할 때만 최소로 사용하고 진동을 줄일 수 있도록 개발된 항진동 장갑이라든가 항진동 보호막 등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신욕이라든가 족욕 등은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때문에 하루에 30분 이상,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 힘든 날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적당한 유산소 운동이 수족냉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급변하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